안녕하세요, 알레한드로입니다. 저희가 로타에 있으면서 구독자분들이 오셨을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알레한드로님 팁은 얼마나 줘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영상 시리즈로 좀 저희가 그동안에 10년이 넘도록 여행을 하면서 경험했던 다양한 국가와 지역들의 문화와 종교와 법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좀 나눔으로써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셨을 때 낭패를 보지 않도록, 좀 개념 없는 사람 취급받지 않도록, 혹은 호구 취급당하지 않도록 저희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래서 오늘은 그 시작으로 팁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보통 우리가 팁에 대해서 얘기할 때 팁 문화라고 하잖아요. 재밌는 게 대부분의 국가에서 팁이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팁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곳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에서는 실제로 팁을 따로 받는 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팁 문화를 혐오하는 저희 미국인 친구들은 오히려 이태원 같은 곳에서 은근슬쩍 부당 수익을 얻으려고 팁을 강제하거나 팁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진짜 얄짤없이 당국에 신고를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그만큼 팁 문화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양 하면은 미국 문화에 워낙 익숙해져 있긴 한데 사실 서양 문화의 근본이라 그러면은 유럽, 이태리 이쪽이 근본이 되겠죠. 그래서 이 유럽 문화권인 것도 그렇고 미국 문화권인 것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팁 문화가 있긴 한데 미국과 유럽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은 미국은 거의 반강제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지를 결정할 때 우리 대부분 다이버들이니까 다이빙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유럽의 영향권이 강한 여행지, 대표적으로 몰디브가 있겠죠? 아프리카 국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곳도 의외로 유럽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러시아인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아서 유럽의 문화가 굉장히 강한 편인 곳입니다. 반면에 미국 문화가 좀 강한 곳들이 있죠. 하와이, 여기 괌, 사이판, 로타, 그 다음에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필리핀은 조금 예외로 둬도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는 미국보다는 오히려 한국의 영향이 가장 강하다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지역별로 문화적 차이들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 미국 문화권인 경우에 팁은 사실 거의 의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수치가 높아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불만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미국 본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최소 20%, 25%, 30%를 팁으로 줘야 하는 곳들이 생기고 있고 이걸 주지 않으면 거의 웨이터가 멱살 잡고 싸우자는 분위기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본토로 여행을 가시거나 플로리다나 LA나 이런 쪽으로 다이빙을 가시는 분들은 요 팁의 액수가 굉장히 높고 내가 생각했던 예산의 최소한 30% 이상은 현금으로 더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하와이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유럽 문화권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팁은 필수는 아닌데 예의상 한 10% 정도, 5%에서 10% 정도는 포함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그게 그냥 매너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유럽 문화권의 여행을 오는 러시아 관광객들이 좀 팁을 많이 주는 편이라 그 팁에 대한 액수가 조금 올라가 있고 가끔씩 다이빙 센터에 따라서 다이빙을 하다 보면 그 다이빙 센터를 매니징하는 매니저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서 약간은 좀 강제처럼 느껴지는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이라고 해서 모든 유럽 국가들이 공통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나라에서는 거의 팁이 필수적이지만 스페인 같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팁이 거의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이빙 센터를 운영하거나 그 다이빙 센터를 매니징하는 강사가 러시아 사람이라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좀 단도직입적으로 다이빙 끝나자마자 우리 수고한 직원들에게 다이빙 비용의 10%를 팁으로 주십시오 라고 돌직구를 던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막상 이렇게 돌직구가 날라오면 오히려 좀 마음이 편한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리버보드 많이 하잖아요. 태국이든 인도네시아든 몰디브든 리버보드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10%에서 15% 정도의 액수를 다이빙이 다 끝난 다음에 팁으로 내라고 얘기를 하고 팁박스를 돌립니다.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 가운데 안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리버보드를 가신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내가 400만 원을 내고 리버보드를 간다고 한다면은 한 450만 원, 많게는 한 500만 원 정도가 정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돈을 여유롭게 챙겨 가시고 10%에서 15% 정도 팁은 거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편이 좋아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다이빙을 갔을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누군가가 팁에 대해서 꼭 집어서 얘기할 때 보통은 주겠죠. 다이빙 센터에 주면은 다이빙 센터에서 분배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는 전마들 저거 못 믿겠다. 그리고 나를 챙겨준 다이브 마스터가 너무너무 고맙다. 너무 잘 챙겨줬다. 그럴 때는 그 공식적인 비용을 따로 내시고 자기 챙겨준 다이브 마스터한테도 따로 좀 팁을 챙겨주시는 것도 좋고 그냥 솔직히 따로 공식적으로 다이빙 센터에 내는 팁은 내지 마시고 그냥 자기가 개인적으로 고마웠던 보트 크루라든지 선장이라든지 다이브 마스터라든지 혹은 전체적인 투어를 인솔했던 강사라든지 이런 친구들한테 개별적으로 나눠서 한 명 한 명 인사를 하면서 고마웠다, 즐거웠다 얘기하면서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 문화권인 곳들, 유럽 문화권인 곳들은 대충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회색지대들 있잖아요. 약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곳들. 대표적인 예가 이제 필리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있는 로타나 사이판, 괌 같은 곳들도 사실 미국령이긴 하지만 일본, 한국, 필리핀 쪽 문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 혼합된 문화예요. 일단 저희가 있는 로타와 사이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는 팁을 안 준다고 싸우자는 그 미국 본토의 그런 문화는 또 없어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시게 된다면은 그냥 카운터 앞에 자그마한 팁박스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식사를 끝내시고 결제하실 때 식사가 만족스러웠고 사람들 서비스가 좋았다 그러면은 팁박스에 소량을 넣으시고 나가시면 되고요. 따로 자기를 담당했던 서버가 좀 잘 챙겨준다 싶으시면 그 친구한테 따로 팁을 주는 것도 괜찮고요. 좀 한 가지 재밌는 게 저희가 올해 초에 미국 시카고에서 왔던 가족들이랑 다이빙을 같이 간 적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 한 2박 3일 정도 다이빙을 하면서 저랑 스쿠버 다이빙을 했었는데 다이빙 끝나고 결제를 하는데 다이빙 비용만큼의 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도 태어나서 거의 처음으로 팁을 받아봤었거든요.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4인 가족이 3일 동안 스쿠버 다이빙을 했다 그러면 액수가 사실 적지 않거든요. 근데 그 액수와 동일한 만큼의 팁을 주고 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거 유미랑 마리나랑 셋이서 노나 가졌는데 미국 본토에서 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팁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대하기도 하고 자기의 고마움의 정도를 표현하는 걸 그 돈의 액수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타나 티니안 사이판 같은 경우에는 미국 본토와 같이 엄격한 퍼센티지와 엄격한 액수가 정해져 있진 않으나 그냥 주면 다들 좋아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한 마음, 즐거운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팁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결국은 결론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고마운 정도를 표현하는 거면 결국 그럼 얼마를 주라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얼마 정도 팁을 주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빙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이빙 관련된 팁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다이빙을 할 때 저는 기본적으로 다이브 마스터들 그 다음에 선원들 선장들 팁을 따로 다 하나하나 챙겨줬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팁을 조금 후하게 주는 편이긴 했어요. 보통은 밥 한 끼 사 먹을 수 있는 액수를 하루에 주는 팁의 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필리핀, 태국 같은 곳에서는 한 3달러 정도면은 밥 한 끼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었고 사이판 로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밥 한 끼 사 먹으려면 한 10달러에서 15달러 정도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다이빙 액수 대비 퍼센티지로 팁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몰디브 같은 경우에도 보통 5달러에서 10달러 사이가 이제 식사를 한
한 끼 할 수 있는 액수라 이제 그 액수에 맞춰서 보통은 팁을 다 줬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팁 얘기가 나왔을 때 한 1달러 주면 되나요? 혹은 잔돈 남았는데 털어줘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90년대 가족들이랑 해외여행 갔을 때 그때 팁의 기준이 거의 1달러씩이긴 했었거든요. 그때랑 지금이랑 물가 상승률 생각하면 사실 지금 이제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어떤 활동을 하고 나서 팁을 1달러를 준다거나 동전을 좀 챙겨준다거나 하는 것은 지역을 불문하고 조금 많이 무례해 보일 수 있다는 거 요것도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팁을 주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 어떤 사람들은 다이빙 끝나고 다이빙 비용만큼의 팁을 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다이빙을 하고 나면 스태프들에게 그 지역 기준으로 밥 한 끼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팁으로 준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팁을 주는 타이밍도 참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다이빙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팁은 언제 줘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것도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다이빙 끝날 때마다나 혹은 거의 시작할 때부터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팁을 주시는 목적은 잘 봐줘서 고맙다라기보다는 앞으로 나 좀 잘 부탁한다라는 의미로 미리 거의 첫날부터 팁을 주고 큰 액수를 한 50달러에서 100달러 정도 큰 액수를 팁을 주고 시작하시는 경우도 봤었고, 팁에 익숙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다 끝내고 정산할 때 팁을 나눠주는 거, 헤어질 때 팁을 주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중간중간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다이빙을 한다고 하면은 한 3일째 되는 날 이 사람의 서비스 정도를 보고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케어해 줬는지 이 사람이 내가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요거를 좀 한 3일 정도 경험을 해보고 중간에 고맙다고 팁을 챙겨주고 그 다음에 다시 다이빙을 하다가 마지막에 헤어질 때 고맙다고 좀 팁을 주고 요런 식으로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가끔씩 이제 다 끝나고 갈 때 깜빡했다거나 조금 막상 이제 다 끝나고 났는데 팁을 주기가 아깝다거나 좀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또 볼 사이도 아닌데 내가 굳이 챙겨줘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요 팁을 줌으로써 내가 고맙다는 감사의 편지를 보낸다고 생각하시는 의미도 있지만 요새 한국분들 다이빙하러 여행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한국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고 다른 한국분들이 방문한 곳으로 가시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내 다음에 올 다이버의 안전과 즐거움을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내 뒷사람을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지불하고 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한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 한국 다이버들이 많이 가는 곳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인상과 행동이 한국인 전체, 한국 다이버 전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굉장히 후하게 팁을 주실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의 이제 매너는 챙겨야 된다는 거, 이게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씩이라도 고맙다고 인사 한 번씩, 헤어질 때 인사 한 번씩 하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소량의 팁이라도 주시면 그 다음 팀이 오셔가지고 그 다음 팀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다이빙 하면은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숙소와 그 다음에 택시 같은 경우가 있겠죠. 이 숙소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방을 청소해 주시는 분한테 팁을 조금씩 남겨주시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사실 저랑 마리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여행을 가면 굉장히 길게 가기 때문에 지금은 말할 수 있지만 현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다녔어요, 사실. 뭐 한 번 여행 가면은 3개월, 6개월 막 이 정도로 있기 때문에 나갈 때마다 거의 2만 달러 가깝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한도 꽉 채워가지고 나갔었거든요.
그리고 카메라라든지 랩탑이라든지 시계라든지 워낙에 좀 고가의 물품이 많아서 호텔에 체크인을 하게 되면 청소를 매일 맡기진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청소를 맡기고 그 2번 정도 청소를 맡길 때마다 저는 보통 한 $5 정도씩 팁을 줬었어요. 여행 일정이 조금 짧다거나 여러분들 거의 매일 청소를 맡기는 경우에는 매일 $5씩 놓을 필요는 없는데 뭐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 액수가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예전에 자고 일어나서 머리맡에 $1 혹은 1유로 놓는 거 요거 90년대부터 있었던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는 $1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매일 청소를 한다 그러면은 팁을 줄 때 한 $2에서 $3 정도씩 두고 있고 한 2, 3일에 한 번씩 맡긴다고 했을 때는 $5 정도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는데요. 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거나 베개 머리맡에 놓을 때도 $5짜리 지폐 하나를 놓는 것보다는 $1짜리를 예쁘게 부채꼴로 펼쳐놓는 게 좋습니다. 요건 사소한 팁인데요. 여러분들 $5나 $10짜리 하나 띡 놓으면은 요게 실수로 $1짜리를 다른 액수로 착각했다고 생각해서 오예 개꿀 하고 집어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10짜리 지폐가 하나 올라가 있으면 아 이건 팁이 아니고 액수가 크니까 실수로 올려놨나 보다 하고 안 건드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팁 같은 경우에는 작은 쪽지, 포스트잇 같은 작은 쪽지에 땡큐라고 써가지고 돈 위에 붙여놓거나 혹은 $1짜리 여러 장을 조금 예쁘게 펼쳐두면은 청소해주시는 분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가고 여러분들 방을 더 신경 써서 케어를 해줄 거예요. 요 방 청소 팁도 여러분들 좀 많이 줘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순간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의도치 않게 실수를 했을 때예요.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 직장 동료랑 미국 출장을 가가지고 이제 일 끝나고 방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코스트코에서 땅콩 한 봉지를 사가지고 땅콩을 까먹으면서 맥주를 마셨어요. 밤새. 그리고 잘 치우면서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땅콩 껍질에 방이 개판이 나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진상이다. 큰일 났다. 그래서 일단 치울 만큼 치우고 그래도 이제 카페트에 땅콩 껍질 끼고 이런 거 정리가 안 돼가지고 팁을 $10짜리 5장을 뒀었어요. $10짜리 5장을 두고 포스트잇에 아 좀 방 더럽게 써서 미안하다 이렇게 붙이고 갔더니 끝나고 돌아오니까 방에서 향이 싹 나면서 온갖 곳에 꽃장식이 되어 있고 테이블 위에 비누가 이만큼 쌓여 있고 초콜릿이 이만큼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청소해 주시는 분도 팁을 굉장히 많이 받으니까 기분이 좋아져서 열심히 제 방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도 본인이 감사한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누, 칫솔, 초콜릿, 꽃 이렇게 잘 꾸며 주신 거죠. 되게 훈훈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유리잔을 깼다던가 도자기를 깼다던가 뭔가 사고를 쳤다던가 건식 화장실인데 샤워하다가 실수로 물벼락이 나가지고 카페트가 다 물에 젖는다던가 마룻바닥이 다 물에 젖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방을 어지럽혔을 때는 과하게 팁을 주시는 것도 좋은데 그냥 $50 띡, $30 띡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작은 쪽지 하나 혹은 돈을 좀 예쁘게 펼쳐가지고 주는 게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또 그 사람들도 그만큼 보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팁이라는 게 되게 웃겨요. 여러분들 팁을 무조건 많이 준다고 좋은 게 아닌 게 호구 취급 당하기도 쉽고 또 한국인들이 팁 많이 준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사실은 여행업계 전체 많이 주는 호구들이라는 악영향을 미치기도 쉽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이거든요. 일본인들 예전에 보면은 80년대, 90년대 버블 경제 시대 때 막 해외여행 다니면서 막 팁도 많이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나게 막 그렇게 좋진 않아요. 지금 일본인들 많이 왔던 관광지들 보면은 그냥 돈 많은 졸부들 같은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사기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요즘 필리핀의 한국인들을 조금 비슷한 예로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팁이 아니고 그냥 에이 나 돈 많으니까 자 이거 가져 이거 가져 이거 가져 에이 내가 더럽혔네 에이 자 미안 요런 태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본인에게도 굉장히 여행 중에 큰 이득이 될 수 있고 내 이후에 오는 한국인 관광객들에게도 큰 이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팀내고 호구되면 되게 열받잖아요.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 택시를 탄다거나 식당을 간다거나 했을 때 팁을 줄 때 팁을 좀 드리자면은 이거 동어가 반복되니까 좀 웃기네. 팁 줄 때 팁. 팁 계산하기 편한 팁.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이런 택시나 식당 같은 곳에서는 한 5%에서 10% 사이를 주고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요거 계산을 할 때 내가 37.1달러가 나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10%면 얼마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37.1달러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저는 40달러를 주고 그냥 keep the change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카드로 결제하실 때 보면은 어디에는 이렇게 카드 머신에 별도로 팁을 입력하는 곳이 있고 어디에는 빌지에 서명을 할 때 전체 액수 37.1달러 밑에 팁 주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 팁을 뭐 23.9달러 플러스 해서 총액 40달러 요렇게 막 구구절절 적으셔도 되긴 한데 그냥 그 빌지 제일 밑에 40이라고 크게 적고 그냥 40달러 차지해 라고 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뭐 애매할 때 꼭 이게 5달러에서 10달러는 반드시 줘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28.5달러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그냥 30달러 해서 준다거나 너무너무 음식이 마음에 들었고 서빙하는 친구가 너무 잘해줬고 신나게 와인 얘기하다가 우리 이 와인 좋아라고 와인도 한 잔 서비스로 주고 그랬다? 그러면은 뭐 27점 몇 달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35달러 혹은 40달러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즐거운 경험만큼의 액수를 더해가지고 그 스트레이트한 숫자를 맞춰가지고 주시면 계산하기 상당히 편하실 거예요. 택시 같은 경우에도 저도 뭐 보통 사이판에서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오딤이라고 오딤이 맞나? 오시민가? 오시민은 몰디브에 있던 친구인가? 우딘. 이제 사이판에서 택시를 타게 되면 저는 보통 이제 우딘이라는 친구의 택시를 타는데 아마 로타 오시는 한국 분들도 그 친구 택시 꽤 많이 탈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친구에게 팁을 거의 택시비만큼 주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사이판에서 제가 만날 때마다 보스 이렇게 부르고 한국인들이 그 택시 타고 로타에 온다고 얘기할 때마다 엄청 잘 챙겨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고마움뿐만 아니고 로타에 방문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받아서 제가 이제 대표로 좀 팁을 주기도 하고 또 이제 저희가 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카센터에 차를 맡기잖아요. 이제 이 경우에도 저는 팁을 굉장히 많이 주는 편이에요. 얼마짜리 문제가 생겼던 간에 저는 최소한 한 20달러씩은 매번 얼굴 볼 때마다 이 친구들 맥주 사 먹으라고 챙겨주고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팁을 챙겨주면은 제가 그냥 카센터에 불쑥 방문해서 이거 봐줘 하면은 다 처리를 해줘요. 근데 이게 막 돈으로 편의를 산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로타에 다이빙을 오셨는데 트럭이 고장나서 트레일러가 고장나서 배를 띄울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여행 경험을 망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걸 방지하려고 저희 다이빙 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친구들한테 팁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긴 합니다. 이 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여행객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고 저희처럼 여기에 살고 있는 로컬들에게는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는 이제 일종의 수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리버보드 얘기했고 다이빙 얘기했고 지역별 차이 얘기했고 식당 얘기했고 택시 얘기했고 야 요새 미국이 얼마나 지독하냐면은 무인 키오스크에도 팁을 입력하라는 말도 안 되는 옵션이 계속 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그게 굉장히 큰 사회 문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미국인들도 팁 없애기 운동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잘 될진 모르겠네요. 기본적으로 사이판 로타 같은 경우에 팁은 강제가 아니다. 그리고 팁에 강제된 퍼센티지도 없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이빙을 하신다거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셨을 때 개인적으로 팁을 챙겨줄 때는 그래도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돈들 챙겨주면은 여러분들 팁 주는데 실패하진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시원하게 스콜이 한번 쏟아지네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은 이제 어떤 매너나 문화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법에 대한, 다이빙 관련된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다이빙 다니시면서 다이빙샵을 통하지 않고 그냥 비치 다이빙을 간다던가 혹은 스피어피싱이나 해루질, 무언가를 물속에서 잡는다던가 요럴 때 있어서 실수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다음에 이런 내용들도 한번 정리해서 저희 경험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항상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